네, 강한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뭐 누가 뭐래도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여러 섹터들이 올라옵니다. 방산, 조선, 뭐 원전. 근데 좀 움직이지 못하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엔터, 화장품 이런 거거든요. 화장품 관련해서 지난주에 CES에서 현장에서 또 소식 전해주신 마스터스 리서치 안지영 대표님 오늘 오셨는데요. 화장품의 투자 기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CES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화장품주는 왜 이렇게 못 가냐, 그죠? 네, 뭐 실적이 기대치는 충족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것도 아닌데 화장품주 이렇게 분위기가 좀 뭐 산업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돼버렸는데요. 24년도, 25년도, 올해가 26년도 3년차 연속으로 이제 그 호황을 이어가고 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최근에 또 1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치 기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아쉽게도 그 1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한 15% 정도 역신장을 했고요. 근데 그 역신장의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 지금 주력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뭐 폴란드, 그다음에 중동의 지역은요. 일단은 뭐 각각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25.6% 증가했고 유럽도 16.6%, 폴란드는 무려 112% 정도를 성장세를 유지를 했고 중동 역시도 13%. 이게 주요국에서는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다만 중국이 마이너스 17.7%로 이제 역신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아시아 전체가 마이너스 30.5%대로 이제 수출에 이제 역신장을 좀 나타내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연초부터 아무래도 이제 이 수출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또 센티먼트를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거고 또 개별 기업들을 좀 뜯어보게 되면 여전히 절대적인 이제 흐름은 좋지만 예전에도 이제 그 교수님하고 계속 의논했던 시장의 눈높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컨센서스보다는 그냥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에 비트하거나 조금 하회할 경우에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력도 그렇고 뭐 라면도 그렇고 이제 수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월별로는 좀 미스가 날 수 있고 지금 지역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북미, 유럽 이쪽에서 이제 약진했던 게 큰 말씀하신 뭐 1년, 2년 동안의 성과였는데 그러면 북미, 유럽 쪽은 여전히 성장성 올해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이제 11일치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됐던 것처럼 북미, 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까지의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은 확실히 이제 가시적이고요. 작년에 상장했던 달바글로벌의 경우가 상반기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좋다가 하반기에 와서 뭐 마케팅비라든가 또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투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연초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 NDR 해외 고객들을 만나러 가는 이제 좀 그런 계획도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선진 시장으로의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는 방향들에서 성과가 나올 기업들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중국이 고민입니다. 물론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기에도 뭐 중국이 큰 이제 과거처럼 성장 지역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죠? 네. 다른 지역으로의 그 수출이라는 게 큽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국 쪽이 아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니까 그죠? 이쪽이 조금만 한한령 한중 관계 개선 때문에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한 업사이드가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올해 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적입니까? 네, 이번 1월 이제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18% 정도까지 이제 그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21%로 이제 월등한 1등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과거 2020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이 53%대였던 거를 비교해 본다면 그만큼 그 5, 6년의 시간 동안 아모레, LG를 중심으로 하는 대장주들의 이제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 일단락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한한령 해제라든가 중국 내수에서의 좀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현지에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ODM사들의 중국 법인 쪽에서의 턴어라운드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약간 뭐 중국은 구조적인 거죠. 한알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사실 뭐 네. 엔터 같은 경우는 공연이 일어나고 그렇겠지만 네. 지금 뭐 한국 화장품 한알령으로 못 사게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라 말씀하신 네. 중국의 업체들이 그만큼 약진해 성장하고 네.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ODM 업체들에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일 텐데요. 지금은 사실은 워낙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네. 많이 가니까 시장에서는 네. 수급이 빠지는 건데 실적이 네. 좋다 이런 게 증명이 되면 사실은 네. 화장품은 가능성이 높은 섹터잖아요. 올해 네. 실적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그냥 이제 지금 시즌이 1월 말부터 2월 초에 네. 작년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그렇죠. 있고요. 예. 조금 내수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이라든가 대형주에 비해서는 이 실적 발표의 속도라든가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부분이 조금 늦죠. 늦은 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1월 말에서 특히 이제 설 전에 2월 초중순에 26년도에 대한 가이던스가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제시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이던스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차의 고성장에 대한 이 베이스 부담은 여전하지만 계속해서 수출 중심의 화장품 섹터가 이제 지역 확장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는 주인공들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2년 전에는 뭐 ODM이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위주였는데요. 네. 올해 역시도 뭐 또 신규로 인디 브랜드가 이제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정도에 또 IPO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이 현실적으로는 내년 초가 되겠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의 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흐름에는 큰 주가 모멘텀으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인디 브랜드의 그 피어 그룹들이 좀 더 새로운 모멘텀과 이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이슈들을 줄 때 또 주가는 한 번 또 이제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거처럼 화장품이 이제 국내 내수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성장 못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국이 중국을 열었고 네. 이제는 이제 다른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글로벌 K뷰티인데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글로벌 어떤 전시회장인데 CES 다녀오셨는데 네. 사실은 뭐 언론에서는 온통 로봇인지 네, 완전히 맞습니다. 네. 이 뉴스가 많았는데 네. 뷰티 쪽에서는 이번 CES 행사에서 어떤 뭐 경향들 K뷰티의 위상은 어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기술 쇼이기 때문에 로봇, AI, 인공지능이 네. 이제 가장 큰 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 또 이제 방송 연결해 주셔갖고 네. 우리 또 MTN 통해서 나갔던 그 동영상들이 좀 이런 방송 한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뷰티테크 쪽에서 많이들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한국 기업은 아모레,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이 두 회사가 기술 혁신상도 받고 부스도 마련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상은 수상했지만 부스를 마련하지 않은 데가 LG와 코스맥스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상하진 않았지만 부스를 차리고 나온 데가 APR과 원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MTN의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간 게 로레알 쪽인데요. 로레알이 되게 이제 특이하게도 이번 CES를 통해서 신기술이 담겨 있는 신제품들을 최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 CES라는 무대를 통해서 자사의 이제 신제품들을 영역들을 오픈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그 로레알이 K뷰티가 약진하고 있는 단지 이제 그냥 임의용 화장품 영역뿐만 아니라 뷰티 기기 디바이스 그다음에 AI가 접목되어 있는 이 기술 영역으로서의 이제 벤치마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레가시로 이제 쌓아놓은 연구 기술들은 많은데 이것들을 상용화하기 전에 상용화하려는 것들을 이제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픈한 거는 굉장히 K뷰티를 갖다가 좀 반사적으로 그 좀 벤치마크 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CES에서 뷰티테크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작년 딱 이맘때 로레알의 이제 CEO 니콜라스 이에무스가 키노트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실생활 소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가 아닌 화장품 영역까지도 인공지능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앞으로 K뷰티가 또 기존의 화장품과 연결해서 예. 지역 확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 테크와 연결이 됩니다. 또 네. 그 기반에 이제 AI가 있는 거고요. 네. 로레알 하면 뭐 남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여성들이야 뭐 정말 글로벌 브랜드. 네. 과거의 한국 기업을 비교한다면 로레알과
아모레. 네. 아모레 퍼시픽도 아닌 옛날에 우리 태평양. 어머니 쓰던 태평양 이름 비교해야 될 텐데 네. 지금은 로레알과 APR의 경쟁 구도라는 게 그런 변화를 알려주는 네. 거잖아요. APR은 화장품에서 디바이스로 지난번 네. 봤을 때 네. 로레알은 또 디바이스 쪽 관심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APR과 로레알의 경쟁 구도, 미래 이렇게 네. 좀 평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로레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 아카이브를 쌓아놨지만 네. 이걸 상용화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APR이 워낙 이제 북미 지역에서 화장품과 디바이스로 이제 콜라보해서 이제 성장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나간 거잖아요. 네네. 예. 이제 로레알도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시하고 있다가 나름대로 26년도, 27년도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아직 프라이싱도 안 돼 있는 제품들을 선보여서 고객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APR이 이제 이런 시장을 열지만 좀 아무래도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런 글로벌 대여가 이번 기술 수요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화장품 업계의 시장을 여는 또 관문이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견제하고 벤치마크 했지만 다 같이 시장을 여는 또 이제 그런 콜라보의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화장품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대형주인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긴 조금 뒤로 하고 이제 그 회사들이 밀리는 분위기니까 최근에 그죠? 소위 인디 브랜드가 약진을 한 데다가 최근에 말씀하신 APR이나 달바글로벌 이런 회사들 사실 APR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기업일 텐데 이런 약간 신흥기업, 신생기업들의 그 포션 그 중에 또 주목할 기업 좀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올해는 아모레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네. 아모레는 현실적으로 이제 지난 거의 3년 연속으로 중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좀 일단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기술쇼에서도 보여줬지만 굉장히 북미 지역을 갖다가 확장하려는 의지와 현실적인 좀 브랜드가 입점되는 가시성들이 좀 확대되고 네. 있어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을 갖다가 오히려 벤치마크에서 이제 북미 지역에서 좀 숫자만 좀 좋아진다면 코스알엑스의 M&A 했던 코스알엑스의 턴어라운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모레 이제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다 인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럼요. 이제 북미도 진출하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APR과 달바 글로벌이 네. 너무 작년 상반기에 기대감이 컸다가 올해는 또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들이 이제 APR의 경우에는 EBD라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도 올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좀 가시성 있게 내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의 K뷰티의 그 랭킹들을 보게 되면은 달바 글로벌이라든가 이제 상장돼 있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그 랭킹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시장의 컨센서스, IT 위주의 어떤 수급 이런 데서는 좀 평범한 숫자로는 좀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국 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경우에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APR, 달바 이제 이런 이제 종목들이 여전히 올해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OEM 업체, ODM 업체도 잠깐 언급해 주시고 올해 화장품 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면 좋을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 ODM은요 이제 탑4라고 하는 코스메소 콜마 1, 2등. 그다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3, 4등으로 나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 2등은 3년 연속으로 너무 이제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좀 부담들이 일시적으로 좀 있습니다. 분기로 봤을 때는. 근데 반면에 이제 3, 4등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의 경우에는 워낙 작년 상반기에 또 이제 일회성 이슈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게 턴어라운드 이슈로 이어지는 거는 이 3, 4등 종목에 좀 더 관심이 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1, 2등만 주목하는데 그죠? 네, 그런 네. 좀 디테일한 네, 그죠? 네. 그런 전략적인 차원이 있네요. 그러면 화장품주는 올해는 기대감을 그냥 평균 정도 가지면 돼요. 어떻게 그냥 이게 약간 버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산업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수출에 있어서 그 부각된 섹터 그러면 이제 네. 음식료 쪽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화장품이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산업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요. 여기서 개별 기업의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가 중단기에 좀 모멘텀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또 APR 같은 경우는 이미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된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이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네. 또 하나의 또 레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분명히 좀 안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좀 지금 조정 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코스맥스도 거기 포함됐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코스맥스는 다른 아닙니다. 다른 거군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이제 네. APR이 어쨌든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예. 지금 조금 조정받아서 8조 중반인데요. 그 정도 레벨에 왔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국부펀드에 투자했다고 네. 말씀하신 맞아요. 것 같다.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 그런 어떤 글로벌 네. 자금들이나 시각들이 관심이 있는가 이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죠. 예. 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CES와 연결해서 또 화장품 관련주들 최근 경향들, 투자의 아이디어들 살펴봤습니다. 마스터스 리서치 안지영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